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번 참사의 희생자분들께 먼저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좀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번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엇 때문이다라고 벌써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수사팀과 조사단이 투입된 만큼 철저히 사건을 파악해서 누군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정확히 지도록 하고 또 유가족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기존 전남경찰청 25명 규모였던 수사팀을 118명으로 대폭 확대했고요. 또 무안공항 관제탑과 운영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고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구조물의 적절성, 또 조류 충돌 경고, 메이데이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사고기 기체의 정비 이력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좀 수사 방향을 짚고 왔고요. 이어서 미국 조사단이 현장에서 어떠한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국 또 보잉사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조사팀은 활주로 밖에 놓인 사고 기체 파편을 조사하고 또 엔진과 기체 잔해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 충돌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깃털과 혈흔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사고 현장의 로컬라이저 시설도 상세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2명, 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3명, 미국 연방항공국 1명, 보잉 6명 등 총 22명이 합동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가족분들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현장에서는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가족 대표단은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 1층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구했고 당국이 이를 수용해서 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고요. 또한 장례 절차, 보상 문제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유가족 체류 비용을 포함해서 운구와 장례식, 입관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보상 협의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애경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 또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도 이제 후속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은 운항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오는 3월까지 운항량을 10에서 15%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선은 다음 주부터, 국제선은 이번 달 셋째 주부터 감축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긴급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유족들과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좀 조율 중이고요. 신속한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항공기 정비 여건과 관련해서 과거 정비사 인력 부족 문제가 있었음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항공권 취소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 선수금이 2,6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상당한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애경그룹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 등 그룹 차원의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운항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일단 운항량을 10에서 15% 감축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함께 만나보고 왔고 또 이제 불매운동이라든지 환불 조치가 또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제주항공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분들도 함께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는요.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놓고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던 소송이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10년의 유효기간을 마일리지에 두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이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통상 5년 혹은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년이라는 이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되어지거나 혹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한 이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래 유효기간 없이 이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2008년에 처음으로 유효기간 5년의 그런 마일리지 제도를 좀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2010년에는 이 5년의 유효기간을 좀 늘려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008년 이후에 쌓인 마일리지는 이런 유효기간을 두지만 2008년 이전에 이미 쌓여 있던 그러니까 마일리지 운영 제도를 변경하기 전에 이미 쌓여 있던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경우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분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적용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10년 이후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이제 마일리지가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소멸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근거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법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일리지는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항공권이나 재화 구매에 대한 부수적 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항공사들이 누적된 미사용 마일리지를 모두 이 회계상 채무로 인식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설정에는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항공사들이 이 마일리지 소멸 시점을 사전에 수시로 안내하고 또 보너스 항공권 외에도 호텔 또는 여행 상품 이런 다양한 그 사용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일리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항공사들의 부채가 증가해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된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적정한 기간 내에 소진시킬 사업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항공사들이 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비교적 장기인 10년으로 설정하고 또 다양한 소액 사용처를 제시하면서 이 소멸 시점을 사전에 또 수시로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써 항공사들은 현행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 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